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옛날부터 부부금슬이 너무 좋아도 자식이 안 생긴다고 하던가요?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자상한 남편, 다정한 시부모님, 뭐 하나도 빠질 것 없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부모님 주선으로 소개받은 이 남자는 한눈에 딱 듬직해 보였죠. 만난 지 4번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저희는 결혼식을 하였어요.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질 정도로 남편과는 아주 잘 맞았습니다. 맞선으로 결혼한 것이었지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운 남자였죠. 그런 남편과 처음부터 취향, 성격 모두 비슷했어요. 사업하는 남편과 아이들의 과외 선생님인 저는 벌이가 넉넉하였기에 결혼을 하면 무조건 아이는 많이 낳자라고 합의도 보았었죠. 결혼 후 1년쯤 지났을까요? 저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들은 하나둘씩 이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가 살고 있는데 저희에겐 소식이 없었어요. 1년 정도 지나니 시댁에서도 궁금해하시는 눈치였고요. 특별히 눈치를 주시는 건 아니었지만 괜시레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가, 혹시 소식 없냐? 부담 주려는 건 아니고 너도 그렇고 남철이도 그렇고 아이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혹시 계획 없니? 에이, 아니에요, 어머니. 궁금하실 만하죠.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빨리 남철 씨 닮은 아들 하나 낳고 싶은데.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너무 부담 가지면 또 생길래도 안 생겨.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가지렴. 우리도 재촉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아기 생각이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란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라. 다 때가 되면 아기 천사가 올 거야. 걱정 놓으렴.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노력해 볼게요. 아직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으니 곧 소식이 있겠죠 뭐. 시부모님은 혹여나 제가 부담을 가질까 조심스레 물어보았지만 역시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대답은 기다리고 있다 뿐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아이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쯤 4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결혼 5년 차가 되니 이제 나이도 어린 게 아니라서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남편과 전 난임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통해 알게 된 결과로는 다행히 저희 둘 다 임신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였죠. 이 말을 들으니 더욱더 착잡하더라고요. 차라리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임신 시도를 하면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 더욱더 착잡했죠. 병원에선 조금 더 기다려보던지 인공수정 혹은 시험관 시술을 권했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시술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둘 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우리 둘 다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조금 늦게 오려나 봐. 그때까지 우리 신혼이라고 생각하고 즐기자. 친구들은 하나둘씩 둘째 낳고 셋째 낳는 친구들도 있는데 난 첫째마저 안 생기니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서 그렇지. 괜찮아. 오히려 아무 문제 없다니까 난 마음이 놓인다. 자기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애 낳으면 평생 애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을 조금 더 즐기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자. 난 아이도 좋지만 자기가 더 중요해. 알겠지?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워. 나도 조금 더 마음을 편안히 가져볼게. 그래, 자연 임신 시도하면서 조금 기다려보자. 결국 자연 임신을 시도해보기로 하고 저희는 시술을 미뤘어요. 저희가 임신이 너무 간절한 걸 알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흑염소즙, 몸이 따뜻해지는 한약 등 저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죠.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면 괜스레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요. 아가야, 이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인데 우리 친구 며느리가 이거 먹고 임신했다더라. 미연이 너도 이거 한번 먹어보렴. 어머,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어머니 돈 많이 쓰셨겠어요. 감사합니다. 꾸준히 잘 먹을게요. 아무 문제도 없다는데 왜 안 생길까요? 원래 늦게 오는 사람도 있다더라. 너희가 부부금술이 좀 좋니? 그냥 좋게 생각해.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네 몸이 우선이다. 너 마음 편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둘이 살아도 우리는 괜찮으니까 정말 부담 갖지 말렴. 알겠지? 그니까 스트레스는 너도. 시어머님은 말만이라도 애가 없어도 괜찮다. 둘이 살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아이 문제 빼고는 정말 가정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 기간 내내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시간은 또 속절없이 흘렀어요. 자연 임신을 기대해 보겠다는지도 몇 년이 흘렀네요. 이때는 거의 임신을 포기한 상태였고요. 이쯤 되니 둘이 살아도 괜찮겠다 싶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무렵 남편 동생, 즉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말했어요. 남편과 나이 차이가 좀 났던지라 언제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말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저 결혼할 여자 생겼어요. 이번 주 중으로 인사시킬게요. 아, 그리고 엄마, 손주 생겼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에그머니나 임신을 했다는 거냐? 아니, 산모는 괜찮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아유, 좋아해야 하니 말아야 하니? 에이, 요즘 뭐 혼전 임신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번 주 중으로 데리고 올게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아마 엄마 마음에도 드실 거예요. 어머, 도련님 축하해요. 정말 경사해요, 어머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손주라뇨. 우리 도련님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언제 연애를? 에이, 쑥스러워요, 형수님. 죄송해요. 순서도 안 지키고. 그래도 형수님이 축하해주니까 너무 좋은데요? 잘 살겠습니다. 시동생이 말한 사실은 혼전 임신을 했다는 것과 그래서 곧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 누구보다 축하해 주었죠. 그리고 저희 집의 첫 손주였기 때문에 어머님은 당혹감보다도 기쁨 먼저 내비치셨고요. 저 역시도 저희가 못하는 효도 시동생이라도 해주니 고맙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소개해준다며 데리고 온 날이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제 동서가 될 사람이니 너무 잘 지내고 싶었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유난이라고 합니다. 남진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 와요. 아유, 곱기도 해라. 여기는 남진이 형수. 그리고 남진이 형이고, 얼른 들어와요. 밖이 많이 춥죠?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남진 씨한테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형수님이 집에 참 잘하신다고 꼭 뵙고 싶었어요. 아, 어머, 그래요? 반가워요. 우리 도련님이 밖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너무 감동인데요. 어여 들어와요. 너무 궁금했어요. 첫 만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격도 외모도 모든 것이 다 무난했어요. 아직 임신 초기라 그런지 임산부 티는 안 났지만 그래도 시동생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렇게 식사 자리는 시작이 되었고
본격적인 시동생의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죠. 배가 나오기 전에 식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시어머니는 말씀하셨고 그렇게 진행이 되기로 하였어요. 그래도 난이 배 나오기 전에 결혼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사돈댁에도 면이 서지. 난이도 배부르면 힘들 텐데. 네, 그래야죠. 난이랑 상의해 볼게요. 그리고 난이랑 저도 빨리 합치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배 많이 나오면 힘드니까. 그러게요. 요즘 입덧도 좀 심해져서 걱정인데 날짜는 차차 상의해보고 제일 빠른 날짜로 잡아야겠어요. 그리고 전 예전부터 시동생이 결혼하면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는데 그 선물 얘기를 꺼냈어요. 이왕 필요한 거 사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본인들이 원하는 선물을 사주고 싶었거든요. 동서와 시동생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무 결혼 축하해요. 아, 그리고 뱃속의 아기도 너무 축하하고요. 결혼 선물로 뭐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받으신 거 있나요? 에이, 형수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그래도 가족 모두 이렇게 환영해 준 게 가장 큰 선물 같은데요? 에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전부터 남철 씨랑 얘기했던 거예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결혼 선물이니까 편하게 말해봐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서는 혹시라도 도련님이 거절을 할까봐 딱 잘라 말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왕이면 동서가 필요한 걸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이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선물 얘기가 오고 갈 때 전 아무렇지 않았지만 남편은 좀 어두웠어요. 아, 그럼 건조기랑 세탁기 해주실래요? 요새는 세트로 많이 한다던데. 너무 무리인가? 그래도 저희 남진 씨가 하나뿐인 동생이잖아요. 네? 네, 그럼요. 세탁기랑 건조기 같이 해드릴게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선물해 보겠어요. 그럼 받으신 모델이랑 금액 알려주시면 바로 계좌로 입금해 드릴게요. 너무 축하드려요, 도련님. 그리고 나니 씨,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봐요. 아, 너무 비싼데. 아니에요, 형수. 그냥 조그만 거나 해줘요. 세탁기랑 건조기는 무슨. 진짜 괜찮아요. 차라리 다른 거 해주세요. 아이, 비싸기가 뭐가 비싸. 원래 형제들이 이 정도는 해주는 거야. 나야 뭐 외동이고 하니까 형제가 없지만 자기네 형이랑 형수 잘 나간다면서. 이럴 때 손윗사람 놀이 해보는 거지. 안 그래요? 감사하게 받을게요. 남진 씨는 뭘 모른다니까. 살림은 내가 하는 건데. 아이도 태어나면 얼마나 세탁기 쓸 일이 많은데. 아, 그리고 말 편하게 놓으세요, 형님.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형님, 감사합니다. 결혼 선물 치고 가전 하나는 해줄 생각이었지만 2개를 세트로 사달라고 하니 너무 조금 당황했지만 제가 해주기로 한 거였고 저 역시 도련님께 이럴 때 선물하자는 생각으로 통 크게 선물 준비를 하였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투를 보고 그다지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원래가 그러려니 하시는 분이니 뭐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당황한 건 도련님이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자기 왜 그래? 아까부터 표정이 좀 안 좋던데 혹시 나니 씨 때문에 그래?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그렇지 뭐. 아니,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데. 물론 그거 이상으로 해줄 수 있지. 근데 남진이랑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게 좀 그러네. 에이,
도련님도 괜히 우리 앞에서만 그런 거지. 좋게 생각해. 난 뭐 솔직한 느낌이어서 보기 좋더라. 내숭 부리는 것보다 낫지 뭐. 그나저나, 자기 정말 괜찮아? 기다리는 아기가 우리한테는 안 오고, 결혼도 안 한 남진이네한테 갔으니, 자기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 아니야. 뭐 솔직히 어머님께 죄송했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도련님네가 대신 손주 안겨드리면 오히려 어머님도 좀 나으실 거야. 내 마음 헤아려주는 건 당신밖에 없네. 고마워요. 자기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상상도 하기 싫다. 우리한테도 곧 올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난 누누이 말하지만 네가 먼저야, 알겠지? 그리고 남진이 선물 고마워 정말. 늘 내 마음 먼저 헤아리는 남편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이 과외 선생이다 보니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어서 제가 어머님을 도와 결혼 준비를 도와주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동서는 어머님이 해준 예물을 가지고 도련님이랑 크게 싸우기도 하였죠. 다행히 어머님은 듣지 못하셨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있든 말든 싸움을 했으니까요. 아니, 예물 이게 뭐야? 어머님 너무 센스가 없는 거 아니야? 아, 남들은 명품을 세트 발휘로 해준다는데 겨우 다이아 세트? 뭐? 너 솔직히 한 게 뭐가 있냐? 임신했다고 하고 지금 네가 뭐 하나 해온 거 있냐고. 내가 말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네. 지금 나 아무것도 안 해온다고 무시하는 거야? 자기네는 형편이 되잖아. 나 무시하는 거야, 어머님?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주시지. 아, 그만 좀 해. 형수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아, 죄송해요, 형수. 요즘 결혼 준비로 난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발이 안으로 굽는 건 아니지만 정말 보자 하니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위아래도 없고 누가 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동서의 입장만 표명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쩔쩔매는 도련님도 안타까웠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 제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저도 참았어야 하지만 어머님의 선물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동서, 아무래도 어른이 해주신 선물을 가지고 도련님한테 마음에 안 든다는 둥, 친구들이랑 차이 난다는 둥,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네?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남진 씨랑 얘기할 문제니까 형님은 신경 끄세요. 그리고 형님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 아니, 이 집 자식을 내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데 다이아 1캐럿이 뭐예요? 아, 참나. 남들은 명품 가방에 팔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팅해준다는데 이건 뭐 홀랑 액세서리 세트? 아, 진짜 어이없네. 아니, 형님이 봐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 안 하게 생겼냐고요? 아, 동서, 솔직한 거랑 무례한 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머님이 집도 해주시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집은 기본이죠. 아, 참나. 가방 사주실 거 아니면 저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이건 저랑 남진 씨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애 기이한 집 힘들게 배에 품고 있는데 감히 저한테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형님이 더 잘 알 텐데요. 아무튼 이 얘기는 그만해 주세요. 너? 말 그만 못해? 이게 어디서? 아,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그만 가자. 너 나랑 따로 얘기해. 형수님, 저희 가볼게요. 죄송해요.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솔직하다 뭐하다 하지만 어른의 선물을 하찮게 여기는 것도 모자라
저한테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모습을 보니 말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동서가 시집 올 때 많은 걸 해왔냐고요? 아닙니다. 전혀 정말 못 만났어요.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동서는 모아놓은 돈도 없다고 하였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직업적으로 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도련님은 세무사거든요. 그런데도 모자라 처음부터 돈 하다니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동서는 절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선 상냥하게 굴었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땐 말만 놓지 않았을 뿐이지 친구 그 이상으로 절 대했죠. 도련님의 결혼을 정말 말리고 싶었지만 제가 지난번 뭐라고 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러려니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동서와는 11살 차이가 나고요. 어른인 내가 참자 했네요. 그리고 시댁에서 밥을 먹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도련님과 동서는 크게 한바탕한 얼굴이었습니다. 동서, 요즘 입덧은 어때? 동서가 갈비찜 좋아한다고 해서 갈비찜 했는데 좀 먹을 수 있으려나? 괜찮으면 좀 먹어봐봐. 아, 요즘 입맛이 통 없네요. 결혼 준비할 것도 많고 그리고 입덧도 있다 없다 하는데 아, 형님은 모르시려나?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형수님, 죄송해요. 얘가 어려서 좀 철이 없어요. 형수님이 이해해 주세요. 그래, 새아기는 말조심 좀 해야겠더라. 뜻이 어떻든 간에 상대방이 조금 불쾌할 수도 있잖니, 안 그러니? 조심하렴. 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그냥 입덧 한 번도 안 해보신 형님이니까 그런 건데. 죄송합니다, 형님. 앞으로 주의할게요. 동서의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걸 참았어요. 아이 문제는 좀 면역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입덧 소리에 할 말을 잃었죠. 그리고 동서의 말투가 뻔히 저를 약오르게 하는 것 같아 화도 났네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투를 알아채고 따끔히 혼내주셨지만 얼마나 절 무시하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기분이 나빴어요. 그날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지나갔고 그 일이 있은 후 동서를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되었죠. 앞으로 평생 볼 사이인데 저런 인성을 가진 동서랑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싶었고요.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전 그 스트레스를 뒤로 한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애들 입시 과외를 하고 있다 보니 나름 바빴죠. 선생님 갈게. 내일까지 모의고사 문제 틀린 거 풀어놓고 지난번에 틀렸던 거 또 틀리면 안 된다. 이건 네가 집중을 안 해서 그래. 네. 아, 쌤. 너무 어려워요. 내일도 오시는 거예요? 아, 그냥 다음 주에 오시지. 저 할 거 많은데. 이거 문제 어려워요. 어려운 걸 풀어내야 네 문제가 되지. 까분다. 내일까지 풀어놔. 선생님, 내일 이 시간에 올 거야. 선생님, 진짜 간다? 그렇게 학생과 인사를 하고 집에 가려고 현관대문을 나오는데 어디서 익숙한 소리가 났어요. 뭐지? 하고 뒤돌아보니 저를 앞질러 지나가는 동서였죠. 그리고 그 옆에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이었고요. 너무 놀라 숨었네요. 남동생인가 싶어 몰래 뒤를 밟았는데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군요. 홀린 듯 그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평생 심장 떨리는 일은 해본 적 없는 저지만 이번에는 뭐에 홀렸는지 동서 뒤를 밟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카페에 들어서는 동서네를 뒤따라가 몰래 뒤 테이블에 앉았죠. 충격 그 자체였어요. 딱 봐도 엄청난 사이였거든요.
서로 케이크를 먹여주고 부둥켜 안고 난리 사진을 못 찍은 게 아쉬웠죠. 아유, 괜찮다니까. 어차피 그 오빠는 지인 줄 알아. 아니, 좀 가방이나 이런 것 좀 사달라고 했더니 결혼하고 사준대잖아. 아우, 짜증나. 하여튼, 야, 한 건 크게 물었으니까 무조건 반띵이다. 내가 입 안 다물면 너도 어차피 끝나는 거야. 알겠지? 협박하네, 이게. 애 아빠가 그러면 되겠어? 하여튼 한 건 하고 끝내야지. 그 집 얼마나 숨 막히는데. 다들 고리타분해가지고. 듣고 있는데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가 아는 동서가 맞는지 어차피 대바라진 건 이미 알았지만 저러고 돌아다닐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손발이 벌벌 떨리고 이걸 어찌해야 하며 불쌍한 도련님 생각에 아찔했어요. 그리고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동서와 그 남자의 뒤를 계속 밟았습니다. 시간이 되니 동서랑 헤어지는 남자를 뒤쫓았죠. 그리고 무슨 용기가 나서인지 앞장서 다그쳤어요. 그 남자는 너무 놀랐는지 순순히 불더라고요. 둘 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안녕하세요? 저 유난희 씨랑 가족으로 엮일 뻔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쪽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든지 말해줄래요? 뭐가요? 지금 뭘 듣고 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해요. 전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너 콩밥 먹고 싶니? 둘이 쌍으로 깜빵 가기 싫으면 이쯤 불어. 너한테 피해는 안 가게 할 테니까 당장 부르란 말이야. 그 남자가 한 말은 아주 대단했죠.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였고 실수로 인해 애가 생겼다고 했지만 그 아이는 사실 지금 남자의 아이였고 제 시동생이 세무사인 걸 알게 되고 한몫 단단히 뜯으려는 심보로 시집을 오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챙겼을 때 제 시동생과 이혼을 할 계획이라고도 말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바라지고 어린 줄만 알았는데 아주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전 이 말을 전부 녹음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동서한테 알리는 순간 남자까지 쌍으로 묶어 콩밥을 먹인다고 협박을 하였죠. 이렇게 끔찍한 것을 어떻게 하면 똑같이 당하게 할까?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왔어요. 곧 명절이었거든요. 전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망신을 제대로 당하게 해주리라고요. 예비 부부가 될 뻔한 시동생은 명절에도 예비 동서를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애를 보니 심장이 철컹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끔찍했거든요. 형님, 혼자 고생했겠네요. 제가 좀 거들어 드릴까요? 제가 hul몸이 아니라 입덧이 좀 심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 좀 도와줄래? 나물부터 묻혀줘. 내가 묻히는 건 알려줄 테니까. 어머님, 저희한테 맡겨두시고 쉬세요. 전 그렇게 어머님을 거실에 모시고 남편과 시동생도 거실에 가만히 있게 내버려뒀죠. 저에겐 다 생각이 있었거든요. 나물 한 번도 안 묻혀봤는데? 그리고 저 입덧 심해서 이런 거 잘 못해요. 아시잖아요. 이거 말고 딴 거 없어요? 나물 묻히는 게 뭐가 어때서? 남들 다 가지는 애 가졌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얼른 묻혀. 소금 넣고 깨 넣고, 알겠어? 아니, 까마귀 고기를 삶아 드셨나? 못한다고요. 오늘따라 왜 이래? 임신을 해봤어야 알지, 안 그래요? 아유, 말 안 통해. 애초부터 우리 집에 한몫 챙길 목적으로 들어왔으니
저에게 이렇게 대하는 게 이해가 갔네요. 몰상식하기도 짝이 없는 인간의 얼굴을 보고 말하자니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한편으론 너 진짜 오늘 잘 걸렸다 싶었고요. 그리곤 계속 이어나갔어요. 전부터 임신 가지고 되게 유난이네. 동서는 임신 얘기 말고는 내세울 게 없나 봐. 얼마나 본인 주제가 그러면 그러겠어. 안 그래?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가 붙이고 있던 육전을 집어던지며 말하더군요. 아주 천성 자체가 글러먹은 인간이었어요. 지가 뭘 안다고? 8년간 애 하나 못 낳은 게 무슨 형님이야. 내가 꼴에 형님 대접해주니까 진짜 뭐라도 된 줄 아세요? 정신 차려요. 뭐? 정신 차려? 정신은 네가 차려야 할 것 같은데 네 뱃속에 그 누구씨인지도 모르는 애 달고 이러고 싶니? 정신머리가 왜 그래? 뭐라고요? 아, 형님, 본 모습이 나오는군요. 누구씨라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남진 씨 애 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닥쳐. 남의 애인지 누가 모를 것 같아? 이 녹음 들려줘야 되겠어? 네가 무슨 수로 우리 착한 도련님을 꼬셨는지 몰라도 천만 다행이지. 너 같은 거 우리 집 식구 될까봐 정신이 아득했는데 나이도 어린 게 어쩜 그리 쓰레기처럼 살아? 정신 똑바로 차려 이년아. 제 말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 여자였네요. 그리고 저에게 무릎을 꿇더군요.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이렇게 쉬운 무릎이었다니. 일단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네? 거실에 남진 씨가 다 듣겠어요. 제발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형님. 형님? 입 안 다물어? 소름 돋으니까 그 형님 소리 집어치워. 그리고 지금 네가 이런다고 해결될 게 아니야. 이미 거실에서 다 보고 계셔. 전 홈캠을 살짝 설치해놓고 지금 있는 모든 상황을 거실 TV로 생중계를 켜놨죠. 거실에선 인기척 또한 없었어요. 전 거실에 나갔습니다. 충격을 받은 시동생과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었죠. 그리고 전 거실에 나가 정확한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도련님에겐 너무 잔인했지만 그래도 결혼 직전 이런 일이 일어나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들으셨죠, 어머님 도련님?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래도 이 결혼 정말 아닌 것 같아서요. 도련님이 충격이시겠지만 현실이에요. 죄송해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미안해, 여보. 당신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말하게 되었네. 이 나쁜 것! 남의 씨를 베고 와서 우리를 농락해? 이 더러운 것! 참말로 다행이다. 너 같은 거 며느리들의 생각에 아주 착잡했는데 우리 조카가 검사야. 내가 널 가만둘 줄 알아? 우리 불쌍한 남진이 신세 조질 뻔한 거 가만 안 둔다, 알겠어? 발칙한 거 같으니라고. 어머니, 오해세요. 그게 아니라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빠, 내 말 좀 믿어줘. 아, 기가 막혀. 너 지금까지 받은 거부터 시작해서 다 가져와. 그리고 가만 안 둘 줄 알아? 네가 감히 우리를 농락하고 무사할 것 같았어? 오빠, 아니야. 알잖아.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오해라고. 형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그러는지 나만 믿어야지. 그만해. 그리고 이 집에서 얼른 나가. 그나마 뺨이라도 맞고 싶지 않으면 너 내가 뱃속의 아기 때문에 참는 줄 알아. 안 그랬으면 벌써 뺨 한 대 날아갔어. 알겠니? 그리고 그 애를 낳아 키울 거면 내면을 좀 가꾸렴. 죄 없는 네 아기가 불쌍하니까. 도련님과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었고
동서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죠. 어머닌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 실제로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도련님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쓰였지만 도련님이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함께요. 결혼을 준비하며 사치스러운 동서 때문에 정말 많이 참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구제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 마음 편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지만요. 저희 집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더욱더 끈끈해졌어요. 형수, 고마워요.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형수도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죠? 다음에 결혼할 여자가 생긴다면 형수 먼저 보여줄래요. 전 이제 형수가 골라준 여자랑 장가 갈 거예요. 고마워요. 제 인생 구제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다. 너도 얼마나 놀랬니? 너처럼 착한 애가 이렇게까지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을 거야? 에휴. 아니에요. 제가 진작 상의하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아니 그 여자가 말하는 게 너무 얄밉고 괘씸해서요. 고생 많았어요, 뭐. 혼자서 무섭지도 않았어. 녹음 파일이며 그 남자가 잘못 생각했음 당신 위험할 뻔했어. 아휴, 괜찮아. 나는 이렇게 든든한 식구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제 걱정 먼저 해줘서 늘 고마워요. 항상 가분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식구들이 안정을 찾은 후 저와 제 남편은 인공수정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꼭 아이를 더 낳고 싶어졌거든요. 상심한 어머님께 손주 하나를 꼭 안겨드리고 싶기도 했고요. 다행히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 만에 임신이 되어 지금은 임신 4개월입니다. 다행히 안정기는 지나갔죠. 요즘은 아이 때문이라도 좋은 생각만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고요. 가끔 그 파렴치한 여자애를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가도 지금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었죠. 도련님에게 이 아픔은 쉽게 가시지 않겠지만 도련님도 인생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말이에요. 이 아픔 치유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로 인생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엄마, 형수, 형, 죄송해요. 도련님이 뭐가 잘못이 있어요. 작정하고 사기치면 누가 알겠어요. 속인 사람이 잘못이죠. 그런 생각 마세요, 도련님. 그래, 그런 생각 마라.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네가 뭐가 잘못이야?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나쁜 거지. 인생 공부했으면 됐다. 그래, 이번 기회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고소라도 해야지. 그리고 어머님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로 그 여자와 남자에게 고소를 진행하였어요. 다행히 조카분이 검사셔서 이 부분에 대해 잘 알아서 해줬거든요. 어머님도 분하지만 그래도 이 집안에 그런 파렴치한 여자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임신 덕분에 요즘 어머님의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저 또한 행복하게 태교 중입니다. 길고 길었던 난임 기간을 끝내고 아직 출산을 한 건 아니지만 임신이란 걸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너무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새 생명을 품고 그런 짓을 했을까 생각하니 더욱더 이해가 안 되기도 했죠. 중간중간 소송을 하면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 남자와 아이를 낳고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에게 전화로 제발 합의해달라고 고소 취하해달라고 하면서 애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콧대 놓고 앞뒤 분간하지 못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니 한편으론 애처롭기도 했네요. 어린 나이라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못된 생각을 가진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글을 쓰면서 우리 아이만큼은 인성이 바르고 훌륭하게 키워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제 글을 마쳐보려고 해요. 날이 아직 풀리진 않았는데 겨울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께서 젊었을 때 해외로 이민을 갔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태어나게 되면서 제 국적은 미국이지만 사실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궁금했어요. 부모님께서도 한국어를 저에게 알려주셨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한국에서의 삶을 동경하고 있던 그때 저는 대학을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노력해서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부모님 없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생활을 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재미있게 잘 지냈습니다. 한국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이 남편입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대학 시절부터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학교 의대생이었죠. 사실 어릴 때였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10년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가족들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끔 오다 가다 만나게 되면 항상 시모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죠. 그것 때문에 저는 10년의 연애도 모두 접기로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나 그만 만나야 되겠어. 솔직히 내가 너보다 뭐가 부족하다고 자꾸 나한테 막말이신 거야? 난 너랑 헤어져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아니, 주연아, 미안해. 우리 엄마랑 가족들이 좀 유난이야. 거기다가 내가 의사라며 그런 것도 있고. 의사? 의사면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이렇게 대해도 된다는 거야? 나도 다른 곳 가서는 열심히 일하고 대접받는 사람인데 왜 너네 집은 날 이렇게 무시하는 건데? 난 이해 못하고 앞으로 계속 이럴 거면 그만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주연아, 내가 미안해. 엄마한테 내가 말할게.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말아줘. 남편은 제가 헤어지자고 했지만 몇 날 며칠을 저희 집 앞에서 매달리고 기다렸어요. 저는 헤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죠. 헤어짐을 고하고 나서도 남편이 자꾸만 집 앞에서 기다리자 저는 냉정하게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을 거라며 한국 생활 다 접고 미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런 저의 태도에 남편은 의사도 다 때려치우겠다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강경대책에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미안하다 연락을 해오기도 했어요. 주연아, 그때 내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니? 우리 상훈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내가 그때 말했던 말들로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 아닙니다. 그때 진심으로 하셨던 말씀이셨을 거고 지금은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상훈이랑은 끝났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상훈이랑 헤어졌으니 저와는 상관없는 일일 것 같네요. 아니, 상훈이가 의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잖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사실 저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저와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했고 의사까지 다 때려치우겠다고 나오자 시댁 식구들은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런 남편의 호소에 저 역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의 쿨한 반응에 그냥 연애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결혼을 하자고 졸랐죠.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쩌면 남편이라면 믿고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남편의 열렬한 구애 끝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에게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결혼할 때까지 전적으로 남편이 저의 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채 5년도 가지 않았죠. 남편은 인턴을 마치고 바로 군의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군의관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남편은 정말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신혼이 언제 끝나냐 할 정도로 정말 별도 다 따줄 것처럼 대했었죠. 주연아, 우리 군생활 끝나면 아이 가질까? 당신 닮은 딸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래, 일단 군생활 전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보자. 주연아, 지금은 우리 집에서 뭐라고 안 하지? 혹시라도 뭐라고 하면 내가 당장 가서 말할 테니까 그냥 참지 말고 말해줘. 알았지? 알았어. 당신이 이렇게 든든하게 있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 내가 평생 변하지 않고 당신 곁에서 지켜줄게. 남편은 정말 저를 하나밖에 없는 귀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내가 끝까지 결혼을 망설였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덜컹 하더라고요. 그만큼 결혼을 참 잘했구나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더 보내고 남편은 제대를 해서 병원 펠로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전역 후 더욱 바쁜 생활을 보냈어요. 아무래도 전문의가 되려면 더 바쁘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죠. 그렇지만 주변의 같은 연차의 의사들, 의사 남편을 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남편만큼 바쁜 사람은 찾기 어려웠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날도 거의 없었고 집에 오더라도 거의 옷만 갈아입고 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분명 오프가 있을 텐데도 집에 거의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기 바빴죠. 당신 오늘도 바빠? 오늘 쉬는 날 아니었어? 아, 원래 쉬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급한 환자가 들어와서 그냥 있겠다고 지원했어. 그래야 뭐 하나라도 더 배우니까 이해하지? 뭐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너무 쉬는 날도 없이 일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잠은 좀 자고 있어? 어, 병원에서 그래도 조금씩 자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 오늘은 못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 먼저 자. 저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죠. 저 역시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바쁜 시즌에는 쉬는 날 없이 일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저보다 훨씬 바쁜 직종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주연아, 잘 지내? 나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잠깐 통화 가능하니? 그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나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어. 너네 남편 여기 지역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거 맞지? 나 거기 병원 다녀. 아, 그렇구나. 남편은 너 봤다고 말은 안 했었는데. 다른 과인가? 아마 나 본 적은 없을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할 말이 뭐야? 아니, 그게 내가 전에 몇 번 너희 남편을 보긴 했거든. 가서 인사를 한 건 아닌데 그냥 우연히. 아, 그래? 왜? 가서 인사해보지. 그래도 너는 내 친한 친구라서 얼굴도 다 알 텐데. 그러니까 난 나를 봤을 줄 알고 그랬는데 사실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뭔데? 그냥 얘기해봐. 뭐 안 좋은 일이야? 그게 사실 너희 남편 간호사랑 좀 친하게 지내?
어? 간호사? 갑자기, 글쎄, 따로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고는 별로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네. 그런가? 내가 잘못 본 거일 수도 있는데, 매번 갈 때마다 같은 간호사랑 있더라고. 서로 대하는 게 좀 가까워 보였달까? 그냥 일반적인 직장 동료처럼 보이진 않아서 혹시나 해서 말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 간호사는 어디 간호사야? 너희 남편 근무하는 과 간호사 같아. 나도 자세하게는 못 봤는데 얼굴은 기억이 나. 친구는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진료를 보고 있었고 몇 번이나 같은 간호사와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저에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동안 남편의 하루에 대해서 크게 궁금해 본 적이 없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니 남편이 뒤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의 뒤를 쫓기 시작했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뒤로는 남편이 정말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뒤를 쫓던 중 어렵지 않게 남편이 병원 내 간호사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크게 분노했죠.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할 말? 갑자기 왜? 기분이 안 좋아? 당신 병원에 내 친구가 진료받으러 가고 있어. 몇 번 당신 봤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친구 누구? 병원에서 당신 친구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당신이 갈 때마다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대.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내가 당신 뒷조사 좀 해봤거든? 근데 사실이네. 정말 딴 여자 만나고 있었네? 당신?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야. 당신은 직장 동료랑 손잡고 모텔 가고 그러니? 직장 동료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보내고 나오고 그러냐고. 내가 이것도 모르고 당신한테 꺼낼까봐? 주연아, 그게 아니고. 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한순간에 잘못한 선택이야. 당장 정리할게. 당장 정리할 테니까 용서해줘. 용서? 잘못해놓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니? 양가 부모님께 다 말할 테니 각오해. 남편은 처음에는 외도 사실을 숨겼지만 확실한 증거를 내밀자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분노를 하자 잠시 자신이 미쳐서 그런 거지 관계를 다 정리하겠다며 얘기를 했죠. 남편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저는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가장 먼저 알린 곳은 시댁이었어요. 그렇지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 정말 이상했죠. 어머님, 들으셨죠? 상훈 씨, 다른 여자 만났어요. 저 상훈 씨랑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아이고, 바람 한 번 난 거 가지고 유난이네. 예, 옛날에는 첩에 첩도 있고 또 있었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소란이니? 소란이라뇨. 바람 피운 건 유책 사유예요, 어머님. 이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난 또 뭐라고? 뭔 큰일이라고 이렇게 대바람에 전화질이냐? 아니 의사 사모는 거저댄다던? 그런 거 다 포용해줘야 하는 거다. 그런 것도 안 배웠니? 뭘 포용을 해요? 어머님, 지금 저보고 남편 바람난 거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거세요? 그럼 그걸 그냥 넘어가지 어쩌려고? 주변만 해도 바람 안 피운 사람 찾기가 힘든데 무슨? 바람 한 번 피는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말아라. 나중에 더 큰일 있으면 아주 난리가 나겠구나. 그리고 남자가 바람이 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야. 네가 얼마나 무섭게 굴었으면 그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병원에서 딴 여자 만날 생각을 하겠니? 넌 아비가 불쌍하지도 않디? 어머님, 뭐가 불쌍해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외도를 참고 넘어가라는 말을 하세요? 아이고 참나. 무서워서 뭔 말을 하겠니? 이래서 우리 애가 그렇게 하는 거지. 에휴. 시모는 오히려 한 번 바람이 난 걸 가지고 유난이라며 저를 탓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바람이 난 이유가 저에게 있다고 하시기도 했죠. 시모뿐만 아니라 남편의 여동생 또한 남자들은 한 번씩 바람은 난다며 저에게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언니, 오빠 이번에 바람 피운 거 걸렸다면서요? 참, 어떻게 걸렸대? 언니, 그래서 오빠랑 헤어지려고요? 네, 아무래도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휴, 언니, 해외에서 커서 잘 모르는가 본데 남자들은 한 번씩 바람은 피우기 마련이야.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오빠도 마찬가지지. 그렇다고 결혼 생활 그냥 끝내버리면 솔직히 세상에 남을 부부 없을걸요? 너무 냉정하게 그러지 말고 오빠도 정리한다고 하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요. 그래도 이게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참고 넘어가요? 원래 이런 거 한번 넘어가주면 고마운 마음에 저 잘하고 그런 거예요. 언니도 억울하면 따로 애인 만들어요. 어차피 의사 남편 이름이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네? 아니요. 전 그런 거 별로 생각도 없었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외도를 저지를 생각을 했는지 기가 막히네요. 신우이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한 번만 넘어가라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마치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양 얘기를 했어요. 남편 또한 관계를 정리했고 이제는 저에게만 몰두하겠다며 말을 해왔죠. 사실 한국에 오고 나서 가장 친했던 친구가 남편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을 커뮤니티에 올리게 되었고 그 글의 댓글에서는 그동안 저에게 잘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넘어갈 수 있지 않냐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저 역시 남편은 자신이 꿈꾸던 의사라는 직업도 저와 헤어지는 것이 싫어 포기하려고 했었고 전적으로 저의 편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너무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나 역시 당신이랑 헤어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 고마워.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당신한테 올인할게. 정말 고마워. 아직까지는 당신을 완전히 믿을 수 있지는 않아. 그러니 근무표도 집으로 가져다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여자는 계속 병원에 다녀? 당분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나 보더라고. 다 정리했어. 믿어줘. 남편은 저에게 외도가 발각된 이유로 바로 그 여자와의 관계도 모두 정리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쉬는 날이면 꼬박 집으로 들어왔고 출근을 한 후에도 종종 저에게 연락을 해오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죠. 사실 남편의 노력에 저는 남편이 정말 그때 당시 정신을 놓아서 잠시 실수를 한 것이라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이런 착각이 깨지기까지는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저는 병문안을 가게 되었죠. 서프라이즈로 놀래켜줘야지 생각을 했던 저는 병문안을 마치고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를 본 남편의 동료들은 사색이 되어 버렸죠.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남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직 남편의 상간녀였던 여자가 아직까지도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없는 그날 그 여자 역시 오픈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이전에 알아두었던 상간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민 없이 벨을 누르자 안에서 여자가 문을 열었어요. 열린 문틈으로 가벼운 차림의 남편도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여기 있어? 당신 왜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아니 그게 아니고 잠시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얘기? 무슨 얘기? 그만둔다던 상간녀가 버젓이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 아니면 근무하는 줄 알았던 날이 휴일이라는 얘기? 아니면 그 휴일을 맞춰서 둘이 여기서 일하고 있었다는 거? 도대체 나한테 어디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당신 진정해.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어딜 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아니다. 그쪽이 한번 말해봐. 우리 남편이랑 언제부터 만난 거야? 중간에 헤어지긴 했었어? 죄송합니다, 사모님. 죄송하고 자시고 말을 해보라고. 도대체 언제부터 날 속여가면서 만난 거냐고? 당신 제발 진정해. 밖에 가자. 밖에 가서 얘기하자고. 남편은 울분을 터뜨리는 저를 끌고 밖으로 나왔고, 화와 눈물을 모두 쏟아내고 있는 저를 향해서 오히려 비난의 말을 쏟아 부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말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내 뒤를 어디까지 쫓아왔던 거야? 어떻게 여긴 알고 있었던 거고? 거기다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기 집에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당신 이렇게 이성 없는 사람이었어? 이성? 지금 남편이 바람난 상황을 봤는데 어떻게 이성을 찾아? 야, 너 진짜 뭐 하자는 건데 지금? 야? 너 지금 야라고 했어? 그래, 넌 항상 그렇지. 너만 잘났고 너만 좋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내가 바람난 거야. 알기나 해? 뭐? 지금 바람난 게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럼 네가 잘하는데 내가 바람이 났겠어? 허구한 날 자기 맞춰주기만 바라고 시댁 식구들 무시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네 곁에서 견디니? 그래, 나 바람났고 그리고 너한테는 하나도 안 미안해. 쟤는 나한테 다 맞춰주고 온갖 애교까지 다 부리는데 너는 뭐 하는 거니? 뭐? 당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미안하지도 않다고? 할 말 다 했어? 그래, 당신 아니어도 나 좋다는 여자들 줄 섰어. 헤어지겠다고? 맘대로 해. 나도 너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남편은 바람 피우는 것을 들켰음에도 전혀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당당한 태도였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정말 황당하고 비참함까지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었던 건 저도 그만큼 남편에게 잘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남편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 때문에 학자금 대출로 학교를 다녔고 생활비도 모자란 상황이었어요. 대신 넉넉한 제가 집 월세며 생활비도 모두 지원을 해 주었죠. 졸업을 한 후에도 그동안 쌓인 대출금이며 시댁 식구들 용돈까지 챙겨주느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은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남편은 이제 자신의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자 바로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너무나 억울해 바로 미국에 계시는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뭐? 고서방이 바람이 났다고? 언제부터? 어떻게 알았어? 바람난 건 오래된 것 같아. 저번에 한번 걸린 후로 정리한다고 해서 그냥 지나갔거든. 근데 정리도 안 하고 지금까지 만나고 있더라고. 그래서 고서방은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긴. 자긴 미안하지도 않대. 내가 잘못해서 바람난 거라고 하더라고. 뭐? 참나. 시댁에서는 알고 계시니?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저번에도 고작 그 정도 일로 난리 법석이라고 하셨는데. 모르지. 무슨 말씀하실지. 일단 주연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아빠랑 나랑 바로 빠른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알았지? 혼자서 있기 힘들면 이모 댁으로 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아이고,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을까? 조금만 기다려, 주연아. 엄마는 바로 비행기를 알아보신다며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바람이 들키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며칠 뒤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 왔습니다. 예, 너는 어떻게 애 하나를 잘 굴리지도 못하고 그 난리를 피웠니? 어떻게 여자의 집은 알고 간 거야? 제가 난리를 피운 게 아니라요. 어머님 그 잘난 아들이 본처를 감쪽같이 속이고 그 짓거리를 하는데 그럼 보고만 있나요? 난리를 피운 게 아니면 뭐니?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생 난리를 피워놓고서는 애비가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더구나. 아니 그렇게 헤어지라고 할 때는 못 헤어진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참. 아무튼 네가 가서 싹싹 빌어라. 그냥 네가 잘못했다고 해. 의사 사모가 쉽게 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 아니, 제가 뭘 했다고 빌어요? 아주 의사사모 2번 됐다간 조상 치르겠네요. 누굴 지금 호구로 하세요? 뭘 잘못했긴? 우리 아들 사회적 체면도 있는데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난리를 피우고 거기다가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남편을 막 찾았다며. 그건 남편을 무시한 게 아니고 뭐니? 나였어도 기분 나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혼은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해라. 이게 다 네 손해야. 제가 손해볼 게 뭐가 있나요? 손해라 하면 당신 아들이 더 손해 아닌가요? 그건 두고 보면 알 테고. 헤어지자고 하는데 저는 거절할 이유 없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며 저의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시댁 식구들로부터 좋은 반응은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타격은 없었지만 남편의 뻔뻔한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타격감이 정말 크더라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의 고민을 하던 상황에서 미국에 계셨던 엄마와 아빠가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한국으로 오시자마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내놓으셨어요. 사실 저희가 살았던 집은 엄마 아빠가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실 때 머무르려고 했던 별장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을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으로 사용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 집을 부모님께서는 바로 들어오시자마자 처분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부모님께서는 빠르게 저희 한국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리를 하셨던 것은 비단 제 결혼 생활만이 아니었죠. 혹시 주연이 너희 엄마 아빠 한국에 오셨니? 갑자기 투자를 철회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당연하죠. 저희가 이제는 가족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요. 엄마 아빠가 다 정리하시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갑자기 왜? 너 혹시 너희 부모님께 우리 아들 바람났다고 이야기했니? 네, 당연히 얘기해야죠. 왜 이혼하는지는 아셔야 하니까요.
그걸 왜 얘기를 하는 거야? 주연아, 너 진짜 눈치 하나도 없는 거니 뭐니? 너 의사 사모하려면 이런 거 감당해야 하는 거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니? 근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 의사 사모 바란 적 없습니다. 그건 당신이 원하신 거죠? 저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바란 적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철회하는 건 투자자 마음이지 그걸 가지고 말할 자격은 없지 않나요? 뭐? 됐다. 너랑 얘기하느니 너희 부모님이랑 말을 하지. 시모는 저를 뒤로 한 채 저희 부모님을 직접 만나겠다고 말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혹시라도 외동딸이 시집을 가 미움을 받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에 결혼을 하면서 정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아빠 역시 미국에서는 잘 나가는 사업가셨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이 가능했었죠. 그러다가 시댁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을 투자자로서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댁 사업 비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모님께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자 시모가 얘기를 했는지 남편은 뻔뻔하게도 저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지금 나 때문에 우리 집에 이렇게 복수하는 거야? 정말 유치하네. 뭐? 유치해? 아니,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도로 복수라고 말하니 참 웃기다. 이렇게까지 해서 당신한테 좋은 게 뭔데? 왜? 의사 사모 자리 뺏기니까 억울해? 아니면 그냥 의사 사모 자리는 남겨둘게. 말하지 그랬어. 그게 억울해서 이러는 거라고. 이건 원치 않으면 사모 자리는 남겨둘 테니 걱정하지 마. 정말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랑 10여 년을 같이 했다는 게 창피하네. 뭐? 정신 나간 사람? 그래 너. 야, 니까짓 게 뭐라고 나한테 사모 자리를 남겨두니 만이라고 하니? 의사면 다야? 의사면 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니? 피는 못 속인다더니 역시나 너네 집 피는 다를 게 없네. 사람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때의 말을 내뱉어? 내가 언제 널 무시했어? 그리고 유치하게 나온 건 그쪽이야. 유치하게 나왔다고? 참 웃기네. 지금까지 지원해준 걸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네. 내가 정말 보는 눈이 없긴 없었나 보다. 지금 내 심정을 알아? 난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걸 땅을 치고 후회해. 그때의 내 눈을 뽑아버리고 싶은 지경이야. 넌 네가 순해보고 한결같이 나만 바라봤다고 생각하지? 아니? 넌 내가 너한테 한 거에 발톱만큼도 못 따라와.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 모두 다 가지고 갈 거니까 두고 봐. 복수라고 했어? 복수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부터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저에게 유치한 복수를 한다며 비아냥거렸고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나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한국의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모아온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혼 청구를 진행하였죠. 저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남편은 그동안 제가 시댁 식구들과 자신을 무시했다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 대해서는 직장 동료라며 부인을 했죠. 그렇지만 증거 자료에는 남편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인정했던 그날의 대화들이 모두 담겨 있었고 이혼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으로부터 2천만 원, 상간녀로부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사실 남편이 다니고 있는 병원은 아빠의 친구가
이사장 자리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입사를 하게 되자 사위가 거기에 다니게 되었다고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어 이사장님이 남편을 찾았던 적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사내에서는 남편이 이사장 백이 있다며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아마 상간녀 역시 그 소문을 듣고 만나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었죠. 아빠는 사위가 간호사랑 바람이 났다면서 친구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사내에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 사이의 소문도 계속 퍼지게 되면서 남편과 상간녀는 결국 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남편은 갑자기 저자세로 저에게 사과를 구했습니다. 주연아,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그때 뻔뻔했던 사람은 어디 갔나 모르겠네. 나 때문에 바람이 났다고 했던 사람은 어디 갔어? 주연아, 정말 내가 잘못했어. 사실 외로워서 그런 거야. 진짜 그 여자 사랑한 건 아니었어. 정말 믿어줘. 그걸 2번이나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앞으로 당신이랑 나랑 마주할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남편은 저에게 싹싹 빌며 사과를 했지만 저는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전화며 문자로 저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시모는 아들 인생을 제가 말아먹었다며 크게 비난을 했죠. 야, 너 때문에 귀한 우리 아들 직장도 잘리고 뭐 하자는 거야? 저 때문이요? 아니요. 이건 아주머니 아들 때문이죠. 어디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줌마?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했니? 저 남편도 없고 고로 시어머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야, 저 할 만한 사람도 없고요. 네가 이렇게 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널 만나서 우리 아들 인생이 낭떠러지가 되었어. 내가 그때 정말 뜯어 말렸어야 하는 건데. 그러게요. 정성으로 뜯어 말리시지 그러셨어요. 근데요, 아주머니.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쪽 아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요. 남 탓하지 마시고 자기 아들이나 제대로 훈육하세요. 시모는 아직까지도 저 때문에 자기 아들이 인생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다며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시모의 비난에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한 번 잘못한 사람은 2번은 더 쉽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한 번 잘못했을 때 냉정하게 잘났다면 지금의 저는 상처가 덜했을까요? 비록 원하는 대로 남편과 평생 행복하게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정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워킹맘입니다. 대부분 사연들이 고부 갈등, 동서 갈등이 많더군요. 저 역시도 그중 하나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아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 결혼으로 만나 이제 곧 23주년을 앞두고 있어요. 젊었을 땐 열정 넘치고 패기 넘치는 남편에게 반해 결혼을 하였어요. 늘 공부만 하고 지루했던 저에게 남편의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항상 얼마나 멋져 보이던지 그 길로 남편에게 홀딱 빠졌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의 그런 열정과 패기는 다 무모한 것임을 많이 깨달았어요. 평생을 공부만 하던 저는 남편을 만나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늘 정적인 저와는 달리 남편은 이런저런 사업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열정을 저는 따라가지 못했죠. 때론 무모해 보였으니까요. 내가 아주
끝내주는 아이템 하나 생각해봤는데 이거로 한번 사업해 보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자기 지난번에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놓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 안 나서 그래? 이번엔 확실하다니까. 나만 믿어. 보현이 형도 도와준다고 했고 그 정도의 아이템이니까 자기는 나만 믿고 따라와. 자기 이제 혼자 아니야. 나도 있고 현아도 있고 어떻게 매번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 안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는 안 된다니까. 먼저 아이템 잡는 사람이 임자야. 이게 보통 아이디어도 아니고. 어쨌든 한번 해볼 거야. 그래도 좀 무모하지 않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신중히 하라는 거야. 아이, 신중히 했다니까. 진짜 날 뭘로 보고? 나만 믿고 따라와. 자기는 그냥 고상에 앉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 실컷 보면 돼. 매번 일을 벌이는 남편 때문에 속을 썩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열정이 과다해서 생기는 문제이니 가정이 깨질 문제는 아니었어요. 밖에 나가 허튼 짓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우리 식구 다 잘 살아보자고 그런 거니까요. 그런 덕분에 젊어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빚이 계속 생겨났기 때문이죠. 남편은 밤낮으로 대리 운전을 하며 빚을 갚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원래가 영어 전공에 번역 일을 하였기 때문에 번역하는 일 빼고는 식당 설거지, 반찬 가게 등 웬만한 일은 다 해봤죠.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는 생각으로 언젠간 잘 될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남편이 이번에도 믿어달라는 일은 제대로 풀리지 않았죠. 아이디어는 늘 나쁘지 않았는데 때를 나쁘게 태어난 것인지 정말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인지 저조차도 답답했어요. 결국 이번에도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방 한 칸 남겨두고 서로 얼굴 볼 틈 없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정말 지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꼭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빚갚기였으니까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오히려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평생 공부만 시켜 등골 빼먹은 것도 모자라 남편 때문에 빚져서 도와달라고는 죽어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친정에는 늘 웃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죠. 이번엔 확실하다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진짜 자기 때문에 못 살아. 무리하게 사업하는 게 아니었어. 아, 이번에는 진짜 확실했는데.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터질 거야. 조금만 더 고생스럽겠지만 좀만 더 힘내자.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거야. 나 진짜 이대로는 못 살겠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도 못하고 이게 뭐야? 너한테 면목 없다. 미안해. 그리고 현아한테도 다 나 하나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고 에휴, 내가 가장으로서 창피하네. 이제 와서 정말 어쩌려고 그래? 빚을 갚으면 뭐해? 늘어나고 꼭 밑빠진 독에 빚갚기 같아 이건. 진짜 너무 힘들다. 살림살이가 아이를 돌볼 여유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시댁에 맡겼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일을 해야 했기에 아이를 잘 챙길 여유가 없었죠.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아들 잘못이라며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모습에서 정말 고마웠어요. 시어머니마저 외면했다면 정말 저희 딸아이는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저희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저희 딸아이 걱정도 많이 하였죠.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 사정 나아질 때까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도 현아가 까다롭지 않아서 많이 힘드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 아유, 우리 아들 못 나서 고생하는 건데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래도 주말엔 꼭 와서 애 기분도 풀어주고 그래. 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뵐 면목이 없네요. 그래도 주말엔 꼬박꼬박 들릴게요. 현아, 잘 부탁드려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못 나서 이렇게 된 일이니까 조금만 부탁드려요. 금방 일어날 거예요.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지. 그런 생각 말고 너네 얼른 일어날 생각부터 해. 현아애미 조금만 더 고생해줘라. 내가 면목이 없다 참. 에휴. 생때 같은 자식을 떼놓고 오는 일이란 쉽지 않았죠. 어머님도 아주버님네와 살림을 합치셨기 때문에 집이 좁았어요. 그런 집에 저희 딸까지 맡기게 되니 어머니조차도 형님네 눈치가 보였던 것이죠. 저 역시도 아주버님네 식구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남편과 저는 아주버님한테도 양해를 구했지만 동생을 끔찍이 생각했던 아주버님 역시 흔쾌히 딸아이를 맡아 주었죠. 나야 괜찮지. 뭐 일 나가는 사람이니까. 엄마도 그게 편하실 거고. 네 형수가 문제인데 형수는 걱정 마. 그래도 모진 사람은 아니니. 진짜 미안해. 호텔이로 올 거야. 조금만 맡아줘. 그리고 주말마다 우리가 올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형수한테 미안하네. 돕고 사는 게 형제지. 엄마 마음 불편하시겠다. 그냥 잠깐 방학에 놀러 보냈다고 생각해라. 그게 서로 마음이 편하지 안 그러냐? 경님도 아주버님의 말에 찬성을 하였다고 해서 딸을 맡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부터 고군분투하며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남편은 대리운전도 모자라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였고 당일 바로바로 돈을 주는 공사장 인부일도 하였어요. 저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여러 가지 일을 알아보았죠.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어요.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 조금 더 시급을 센 일을 찾아봐야 했기에 이리저리 벼룩시장을 뒤져보고 있을 때였어요. 프리랜서 번역 일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래도 시간이 넉넉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여건은 되었죠. 한참을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벼룩시장을 뒤져보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친했던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윤영아, 너 건물 청소 한번 해볼래?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네가 지금 시간 쪼개면서 일하기엔 나쁘지 않은 조건인데? 어머, 나야 좋지. 무슨 일이든 다 해야지. 우리 그이도 반나절로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그럼 언제부터 가면 돼? 내가 말해놓을게. 아마 너 싹싹하니까 거기서도 좋아할 거야. 그럼 다음 주부터 출근하는 걸로 하고 내가 연락 줄게. 언니, 너무 고마워. 정말 은인이다. 마침 시급도 세고 시간도 넉넉한 일을 찾고 있었는데 언니가 소개해준 일이 딱이야. 우연히 아는 언니의 소개로 건물 청소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시간도 그렇고 페이도 나름 나쁘지 않아 만족했답니다. 그동안 했던 설거지 일과 반찬가게 일보다 페이가 더 세서 선택할 수 있었죠. 이대로라면 아이도 빨리 데려올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번역 일도 나름 틈틈이 할 수 있어서 만족하게 되었죠. 그렇게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지금은 빚을 갚아나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틈틈이 건물 청소를 하며 살림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계약직이었지만 저희에게 건물 청소를 하는 것이
꽤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말이면 딸을 만나러 시댁에 가곤 했었죠. 딸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지금 당장 데려올 수 없는 형편이었으니까요. 현아야, 엄마 왔어. 우리 딸, 엄마 보고 싶었지? 형님, 감사해요. 은성이 돌보느라, 현아 돌보느라 수고스러우시죠? 에휴, 현아, 어쩜 그리 극성 맞아? 아주 은성이를 자기 쫄로 여기는데 내가 그것만 보면 화가 난다니까. 아무리 애지만 성격은 동서 판박이던데? 아주 드센 게 딱 동서야. 팔자도 동서 닮은 거 아니야? 딸 팔자 엄마 닮는다던데. 현아도 청소부? 형님, 말 좀 가려하세요. 현아가 청소부를 하긴 왜 해요? 저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어머, 동서, 농담이야. 무슨 화를 그렇게 내? 이러니까 내가 동서가 드세다는 거야. 어쨌든 현아 좀 빨리 데려가줘. 나도 힘들다. 딸을 맡긴 입장에선 할 말은 없었지만 늘 형님은 저런 식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맡긴 입장에서 혹여나 우리 딸에게 해가 될까 쉽사리 저도 감정 표현을 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형님은 매번 저를 무시했어요. 결혼하고부터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영어 전공에 처음 번역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제 남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혼자 비아냥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청소부 일을 한다고 하니 이번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더러워도 참아야 했어요. 엄마, 나 언제 엄마랑 아빠랑 살 수 있어? 나 할머니네에서 살기 싫어. 맨날 큰엄마가 반찬도 은송이랑 차별한단 말이야. 큰엄마가? 조금만 참아, 현아야. 금방 아빠랑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데리고 갈게. 오늘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다 사줄 거야. 할머니한테 일러도 할머니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데 도대체 언제 살 수 있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 싫어. 미안해. 엄마가 곧 데리러 갈 거야. 엄마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 조금만 더 참자, 어? 대신 평일에 현아 먹고 싶은 거랑 가고 싶은 곳 다 알아놔. 그럼 항상 아빠랑 엄마가 주말에 현아 데리고 놀러 갈 거야. 어때? 그렇게 평일을 보내는 것도 괜찮지? 그렇게 주말만 되면 딸을 데리고 나와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었지만 딸의 입에서는 항상 큰엄마가 엄마 욕을 한다. 딸이랑 엄마랑 똑같다고 하면서 은근 구박을 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였다고 했어요. 부들부들 마음이 안 좋았지만 당장 맡길 데가 없었으므로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름 꼭 언젠간 갚아주리라 했죠. 아주버님도 저희 남편을 안타깝게 여겼지만 형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형님은 저를 무시하는 낙으로 사셨던 것 같았네요. 평일엔 번역일에 건물 청소, 주말엔 늘 시댁에 가서 딸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익숙해졌을 즈음 형님이 다니던 회사에서 팀장 승진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저 승진했어요. 팀장으로. 아마 최연소 여자 팀장이지 않을까 해요. 제가 워낙 일을 사랑하기도 하니까. 아이고, 축하한다, 큰아가야. 아주 장하다. 그럼 조금 더 회사에서 나아진 거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안 그래? 당연하죠. 팀 내에서 제일 높은 위치인데 다 제 눈치 보는 거죠, 뭐. 대신 이제 야근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겠지. 감투 쓰게 되면 그만큼 더 바쁜 거 아니겠냐?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 나가서 일 열심히 해. 우리는 괜찮으니까. 동서는 저녁에 뭐 해? 뭐 안 하면 저녁에 은성이 밥 좀 챙겨주는 거 어때?
어차피 이곳저곳 아르바이트 하는 거에 밥 차리는 알바도 있다고 생각해. 네? 아, 제가 중간중간 번역도 해야 해서 평일엔 진짜 틈이 안 나거든요. 죄송해요. 저도 현아 때문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 자기는 평생 회사 안 다녀봐서 모르나? 아휴, 그럼 어머님이 고생하셔야지 뭐. 누구 때문에 입 하나도 늘었는데 걱정이네. 죄송해요. 현아만 아니면 형님도 조금 더 편해지실 텐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랑 현아 아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형님은 또 저 들으라고 저런 식으로 눈치를 주셨죠. 너무 서러웠네요. 빨리 가난을 벗어나 딸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시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죠. 딸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속상하기도 했고요. 어머님은 그런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아직도 그 고마움이 생생하죠. 아이고, 애야. 난 괜찮다. 뭐 현아도 내 손녀고 은성이도 내 손자니까 밥 차리는 거야 일도 아니지, 안 그러냐? 그래도 그게 아니죠. 은성이는 장손이고 현아는 뭐 둘째 손녀 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안 데려갈 거야? 정말 염치 없이. 형님, 저도 현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해 못 해주세요? 매번 그런 식으로 눈치 주시고 입장 바꿔서 제가 은성이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아이한테 그러는 거 매번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지. 왜 동서랑 나랑 비교해? 난 대기업 정규직 팀장이고 동서는 계약직 청소부인데 애초에 동서랑 나랑 비교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아이고, 그만들 하렴. 첫째도 그만하고 둘째도 그만해. 만나기만 하면 그럴 거냐?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만해. 어머님이 이렇게 동서를 싸고 두시니까 동서가 주책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서, 정신 차려. 지금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할 때가 아니야, 알아? 길 땐 기는 거라고. 나 원참. 회사 생활도 안 해봐서 눈치라는 게 없나, 동서는? 내가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저놈의 청소부 소리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항상 본인과 나는 급이 다르다는 뉘앙스, 그리고 우리 딸은 내 팔자를 닮은 거라는 뉘앙스, 늘 느끼는 거지만 형님과 대화를 하면 늘 자존감이 많이 깎였죠. 그리고 전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코피를 흘려가며 새벽까지 번역을 하고 낮에는 건물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내 집은 아니지만 LH 임대 아파트 하나를 신청하여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데려올 수 있었네요. 1년 만에 시댁에서 데려온 딸은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못난 엄마 아빠 만나 떠돌이 신세를 하게 된 딸에게 너무 죄스러웠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저희 집 집들이를 시작했어요. 모든 식구들을 초대했죠. 1년 동안 우리 딸을 맡아준 어머님한테도 너무 감사했고요. 축하해요, 서방님. 동서도 축하해. 드디어 집 마련했네? 자가는 아니지만 동서 인생의 처음이잖아. 그렇지? 네,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현아, 그동안 맡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정말 못 잊을 것 같네요. 앞으로 맡길 일 이젠 없을 거고요. 에휴, 고마운 건 알아. 난 동서가 양심도 청소한 줄 알았지. 직업이 청소부니까. 농담인 거 알지? 어쨌든 집은 깨끗하다. 아무래도 제 집은 아니라도 새 집이니까요. 이제 악착같이 현아 아빠랑 돈 모아서 진짜 제 집 마련해야죠. 그게 목표예요. 근데 아무래도 LH 애들은
학교에서도 좀 엄마들이 꺼려하는 거 알지? 요새 애들도 다 금 나눈다. 거기다가 동서는 청소부니까 더 할 거 아니야. 현아한테 엄마 직업은 꼭 말하지 말라고 해. 알겠지? 내가 현아 위해서 팁 주는 거야, 동서. 형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형수가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돼요?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현아 엄마인데 탓을 해도 모두 제 탓을 해야죠. 형수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현아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조심 좀 부탁드려요. 제가 현아 엄마 볼 낯이 없네요. 어머, 그런 뜻 아니었는데. 서방님, 오해한 거 아니죠? 제 본심은 그냥 정말 현아랑 현아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건데. 속상하네요. 아, 알죠. 그래도 좀 말 좀 조심해 주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현아 맡겨놨다는 핑계로 제가 말 한마디 못했는데. 어머, 알겠어요. 서방님, 무섭네요. 참 사람 성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알겠네요. 그만하세요. 잘 알아들었으니까. 다행히 남편이 한마디 해줘서 형님은 잠잠해졌어요. 조금은 속이 시원했지만 형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천성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 제 속을 긁어놓으리란 분명했죠. 그렇게 집들이가 끝이 나고 형님이 가져온 선물을 뜯었는데 역시는 역시였어요. 형님이 가져온 선물은 청소도구 세트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청소도구 세트를 줬다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형님의 의도는 다분했기에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선물을 뜯자마자 형님은 웃으면서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이 비수로 꽂혀왔죠. 어때, 동서? 난 이거 아무리 봐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더라. 근데 동서는 잘 알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사봤어. 가뜩이나 청소를 얼마나 잘할 거야. 이 집도 깨끗이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준비했어. 별 뜻은 없으니 오해하지 말고. 아, 감사하네요, 형님. 무슨 의미인진 잘 모르겠지만 별 뜻 없다고 하니 그냥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게요. 진짜 감사해요. 그럼 좋은 의미여야지. 성격도 직업에 비례하는 거예요. 본인이 당당하지 못하니 뭐든 다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거지. 저 당당한데요, 형님? 청소부가 부끄러운 일인가요? 자식 먹여 살리려면 뭘 못해요. 전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얼씨구, 동서, 나 아주 잡아먹겠다. 무서워. 그만 좀 노려봐. 알겠어. 그만하자, 동서. 내가 동서한테 무슨 말을 못해. 아유, 무서워.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대충 넘겼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리 악랄한지. 형님만 아니고 사회에서 만났다면 요절을 내버릴 텐데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악착같이 살았어요. 남편도 딸을 맡겼던 서름 때문이었는지 이젠 무모함보다는 안정성을 택하며 회사를 잘 다녔고 저 역시도 번역에 청소에 쉴 틈 없이 일했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 집은 안정을 되찾아 갔습니다. 꼬박 결혼한 지 12년 만의 일이었죠. 빚을 다 갚은 건 아니었지만 조금은 숨을 쉴 정도는 되었으니까요. 청소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희 살림에 보탬이 많이 되었기에 조금 살기 수월해졌다 하여 놓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청소일은 하였습니다. 이제 청소일도 쉬어도 되지 않아? 조금 나아져서 아끼고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자기 하고 싶은 번역 일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것도 난 좋은 것 같아. 힘들게 건물 청소하지 말고. 나 만나서 고생 많았다 정말. 이제 좀 쉬워. 안 돼. 자기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진 해야지. 현아 학원비에 관리비에 번역만 해가지고는 빠듯해. 평생 여기 살 거야? 우리도 내 집 마련은 해야지. 애 조금 더 크기 전에 번역 일은
그때에도 늦지 않고 완전히 놓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자. 남편은 청소일을 그만둬도 될 것 같다고 했지만 빚을 갚고 아이 학원비, 생활비,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번역일만으로는 살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청소일을 같이 겸업을 해야 살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계속 청소일을 해나갔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그래도 이젠 숙련이 되어 나름 고수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악착같이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로부터 또다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저희의 삶은 고됐지만 고된 만큼 결실을 이룰 수 있었어요. 끝까지 사업을 놓지 못한 남편이 마지막으로 도전한 커피 전문점이 대박이 난 것이죠. 저가형 커피 매장이었지만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덕분에 커피 전문점이 프랜차이즈 문의가 잇따라 비판쳤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이런 말일까요?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날이었어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시댁에서는 아직까지 빚을 갚고 일을 하는 줄 알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오픈할 계획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은 청소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고요. 곧 그만둘 예정이었지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기에 계속 일을 해주고 있었죠. 저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밥 먹고 살게 해준 직업이니까요. 그렇게 명절을 맞이했어요. 매번 명절 때 시어머니 용돈 한 번 드리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늘 죄인이었지만 이번 명절은 달랐어요. 전 어느 명절과 마찬가지로 그날 오전 건물 청소를 마치고 시댁에 방문해야 해서 미아복 그대로 입고 갔네요. 옷이야 큰 집에서 갈아입어야지라는 생각으로요. 저 왔어요, 어머니. 어머, 당신 먼저 와 있었네, 현아랑. 형님, 아주버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좀 늦었죠. 아침에 청소하고 오느라. 아이고, 고생했다. 힘들었지? 옷부터 갈아입고 천천히 도와줘라. 그래도 전날 네가 전 다 붙여 갖다 줘서 아주 수월했어. 에이, 제가 그런 거라도 해야죠. 명절 아침 일찍도 못 오는데. 형님 고생하셨죠? 남은 건 다 제가 할 테니까 좀 앉아서 쉬세요. 동서, 대단하다. 그 열정 정말 칭찬해. 정규직인 나도 이렇게 쉬는데 계약직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네? 거기서 정규직이랑 계약직이 왜 나와요? 그리고 오늘이 일하는 날이니까 당연히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정말이지 형님이란 인간은 절 볼 때마다 청소라는 말을 안 하면 가시가 돋는 사람 같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오늘만큼은 넘어가자라고 생각했어요. 곧 그마둘 청소일, 그래 실컷 떠들어라 했죠. 하지만 형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동서, 또 발끈, 욱한다. 내가 이렇게 직업적으로 동서가 콤플렉스가 있어서 무슨 말을 못해. 그거 혈압에 안 좋아. 형님,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서야 매번 어떻게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직업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게 동서 콤플렉스라니까. 나는 그냥 얘기하는 거야. 아주 웃긴다. 누가 보면 내가 일부러 못된 말 하는 사람인 줄 알겠어? 됐어요. 말을 말죠. 그만해요. 형님이랑 또 입씨름하면 저만 속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그만할게요. 주방 마무리는 제가 할 테니 나가서 좀 쉬세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더 이상의 대화는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마음속에 천불은 들끓었죠. 어쩜 말을 저리 얄밉게 하는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한참을 음식 정리를 하고 남은 음식들을 통에 보관하고 있는데 형님은 은근슬쩍 주방으로 오더니 저를 또 한 번 긁어놨습니다. 그땐 저도 못 참을 것 같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형님을 노려보았어요. 어머님이랑 둘이 음식 나누고 있는 거야? 동서는 손이 참 빨라 보면. 아, 어머님, 버릴 음식은 싹 다 동서 주세요. 어차피 쓰레기 버리는 거 동서가 잘 알지 않나? 일이잖아. 이런 거 버리려면 다 일이더라고, 우리는. 어머니, 그걸 동서 주시면 되겠네요. 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둘째네가 쓰레기통도 아니고 어찌 말을 그렇게 해? 둘째야,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형님, 진짜 왜 그래요? 제가 예전부터 느꼈는데 제가 뭐 형님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 거 있나요? 도대체 왜 절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내가 뭘? 내가 또 동서 콤플렉스 건든 거야? 아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동서도 착착해. 나도 힘들다, 동서. 비 맞추기 정말. 어머님이 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 진짜 어이없네. 저 발작 버튼 정말 왜 이래? 피곤하다, 정말. 이래서 사람은 격이 맞아야 해. 제가 발끈해서 문제라는 형님, 어이가 없었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면서 제가 발끈할 때마다 저렇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정말 화가 많이 났고 참았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어던지는 순간 제가 입고 있던 그 미화복 주머니에서 떨어진 서류 한 통에 온 집안이 아수라장 됐습니다. 형님도 사색이 되어 그 종이를 읽어보고 있었죠. 오히려 잘 되었다 싶었어요. 어머, 이 종이 뭐야? 매매 계약서? 서방님, 또 사고 쳤어? 아니지. 이 계약서 이름이 왜 동서 이름으로 되어 있어? 조금 더 자리 잡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네요. 저희 집 매매했어요. 분당으로 이사가요, 이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동서네 빚은? 그럼 청소일은? 아니, 말이 돼? 하루아침에 어떻게 동서네가 집 매매를 해? 커피 프랜차이즈 대박 났어요. 현아 아빠가 마지막이라고 도전한 사업이 아주 대박이 났죠. 형님 어째요? 이제 청소부 동서는 없는데 안타깝네요. 저를 받고 본인 자존감 채우기 급급하셨을 텐데 전 이제 번역일만 맡아서 할 거고 제가 잘하는 영어로 강사 자리나 알아보려 해요. 청소일은 이번 달까지만 한다고 했고요. 현아 아빠는 당장 이제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데 저도 가만히 있는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어째요? 혹시 저희가 갑작스럽게 형님네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배 아픈 건 아니죠? 아유, 오미야. 그게 사실이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늘 둘째네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 진짜 너무 수고했다. 말도 안 돼. 아니, 그럼 빚은 다 갚은 거야? 동서는 청소부가 어울리는데 그걸 쉽게 끊을 수 있겠어? 본인 주제를 알아야지. 제 주제가 어때서요? 이제 저 가게 나가면 사모님 소리 들어요. 어째요, 팀장님? 저 사모님인데 형님은 꼴랑 팀장님? 지금 나 비웃는 거야? 기가 막혀?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더니 몇 년을 청소부만 하다가 꼴랑 카페 사업 좀 잘 되는 걸 가지고? 꼴랑 카페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프랜차이즈 문의가 100건이 넘어요, 형님. 아시겠어요? 이제 형님네랑은 클래스가 다르다고요. 이제 이렇게 대우해주는 것도 마지막이고 어머님은 저희가 모셔갈게요. 뭐 현아 아빠랑 아주버님은 간간히 왕래하겠지만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란 사람이랑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평생 청소부나 하는 나를 딛고 본인 자존감 채우는 비열한 인간. 이게 말이면 단줄 아나? 너 어디서 막말을 해? 청소부 주제에
나 같은 사람이랑 격이 맞아 보여? 기가 막혀. 어머님, 말씀 좀 해보세요. 그만해라. 정말 지겹다, 어미야. 첫째 너 정말 못됐구나. 어찌 이리 사람이 악랄해. 안쓰럽게 생각하지 못할 망정. 아이고. 이 말을 끝으로 형님은 졸도를 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던 말이 아주 딱이었습니다. 한평생 저희 집 불행을 본인의 행복으로 여기고 살았던 형님은 저희 집이 갑자기 대박이 나자 졸도를 할 만큼 충격이었죠. 저희는 그날로 어머님을 모셔왔어요. 어머님은 한평생 아픈 손가락이었던 남편이 이렇게 대박이 나자 가장 기뻐하셨답니다. 내심 형님네가 저희를 업신여기는 모습이 매우 가슴 아팠다고 했죠. 어머님도 힘이 없어 형님을 짓눌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안정을 찾았고 집도 분당 아파트로 이사갔어요.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죠. 그 뒤로 형님네와는 손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통해 본인들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다곤 하는데 형님도 이제 직장에서 기량이 예전만 못하다더군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거는 공부도 안 하고 매일 밖으로 나돌기만 한다고 하고요. 전 번역 일도 잘 되고 영어학원 강사 자리 가나 강사를 하고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강사 일을 하는지 모르는 형님이 아들을 데리고 온 거 있죠? 너무 기가 막혔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로 만난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형님은 절 보자마자 얼굴이 새빨개져서 나가더군요. 그래도 제가 이 근방에선 실력 있는 영어 선생으로 통해서 찾아온 것 같았는데 통쾌했죠. 그리고 남편은 열심히 사업 확장 중이고 저는 너무도 꾸준히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 이룰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초년에 남편을 만나 너무 힘든 일도 많았고 굴욕적인 일도 정말 많았지만 그래도 지치지 않고 늘 열심히 달려준 남편에게 고맙고 청소부라고 늘 무시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준 나 자신한테도 너무 고마운 나날이네요. 지금은 제가 청소부를 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을 만큼 발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발전된 삶을 살려고 노력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지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힘내세요. 언젠간 꼭 그것이 보상이 되어 돌아온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